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홍여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Q&A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Q&A 영상을 만들기 전에 제가 Q&A 영상을 만들 수 있게끔 오늘날의 구독자님들에게 정말로 감사합니다. 영상을 지금은 조금씩 열심히 올리려고 하고 있지만 그 지난 시간 동안 열심히 올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한한 사랑을 주셔서 제가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여러분에게 바치는 Q&A 영상이니까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Q&A를 만들어 볼 건데요. Q&A 첫 번째 퀘스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꽃집 아가씨 뭐라고 불러요? 예요. 이제 퀘스천이 좀 이상하긴 하죠. 일단 첫 번째로 꽃집 아가씨라는 게 꽃을 하시는 분들이 여성분이 많기 때문에 꽃집 아가씨라는 수식어가 생긴 건데 살짝 성차별적인 발언이 있고 요즘에는 그런 발언이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꽃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플로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어디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조금 배운 티를 내기 위해서 나 요즘 플로리스트 선생님한테 꽃 배우고 있어 라고 한다면 나 요즘 꽃집에서 꽃 배워 보다는 조금 더 교양 있어 보이겠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꽃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꽃으로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플로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첫 번째 질문은 조금 재미있게 하려고 넣은 거고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플로리스트가 뭔지는 알고 보셨을 거예요. 꽃에 관심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질문이 저는 꽃집을 운영하고 싶거나 아니면 꽃집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 해당 학과를 졸업해야 할까요? 네, 해당 학과라고 하면 뭐 원예학과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런 비슷한 다른 화해 이런 학과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좋지도 않다고 할게요. 이 또 위험한 발언일 수 있으니까 저를 비유를 하자면 저는 원래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간호사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인생에 다른 업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이제 이 플로리스트 직업이고요. 꼭 해당 학과를 졸업하지 않아도 플로리스트가 될 수 있는 길은 많기 때문에 해당 학과를 졸업하지 못했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니 좌절하지 마시고 혹시 나는 지금 이미 해당 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라고 멘붕에 빠지셨다면 해당 학과를 다니고 있으면 조금 더 전문적인 길을 가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제 대학에 진학의 길을 가셔야 하는 분들은 그러면 나는 원예학과 같은 걸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뭐 대학을 가지 말라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이제 정신에 혼동이 올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소신에 맞춰서 가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꼭 원예학과라든지 이런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지 플로리스트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다른 옵션을 다시 선택하겠어요. 예를 들어 어학 같은 게 되게 좋은 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학 얘기가 나왔으니까 살짝 삼천포로 빠지자면 제가 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처럼 해외 플로럴 스쿨 같은 곳을 많이 돌아다녀서 유학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꼭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꼭 가실 필요도 없고요. 그럼 굳이 나는 가겠다. 그래서 가게 됐어요. 그럼 가게 됐을 때 되게 언어가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자꾸 제가 두서없이 말을 끊어가게 되지만 유학을 가게 되면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세계 공통어인 영어를 쓰게 돼요. 그러면 영어를 못하니까 저는 이런 플로럴 유학을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영어를 못해도 어차피 이게 비주얼업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시는 거를 잘 보고 따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어플리케이션도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제 어플로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이제 번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은 언제나 그 상황에 맞춰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애드립도 생기고 그리고 아마 그거 꽃 배우러 갔지만 영어 실력도 많이 늘어서 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영어를 잘한다 라고 하면 일단 가는 것 자체에 두려움이 없을 거고요. 그리고 가서 바로바로 선생님한테 내가 생각나거나 내가 궁금하거나 이런 거를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는 피드백이 빨리빨리 되겠죠. 이거에 조금 차이인 거지 꼭 언어가 모든 걸 요하지는 않으니까 언어가 딸린다고 해서 유학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꼭 유학을 가셔야 되는 건 또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뭐 전공 학과를 이런 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옵션을 둘 것이냐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옵션으로 어학을 더 배워라 라고 그냥 추천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유학 얘기가 나왔으니까 유학 얘기를 더 해봅시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일을 그만두면서 해외에 날아가서 해외의 큰 시장을 보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일단 저는 외국어가 자랑 같지만 외국어가 어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간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고요. 그리고 약간 현실 도피성으로 갔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갔다 왔겠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굉장히 한국에서만 알던 거랑 해외에서 아는 그 꽃에 대한 바운더리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유학을 가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보는 시야가 넓어져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분명히 볼 수 있는 채널이 많이 있어요. 인스타그램도 있고 핀터레스트도 있고 그리고 유튜브도 있고 볼 수 있는 화각은 굉장히 많지만 확실히 직접 가서 느끼는 게 조금 더 임팩트가 세기는 해요. 그리고 한 번 갔다 와서 보고 나면 한국에서 더 많은 게 보여요. 아, 한국에도 이렇게 정말 다양한 게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도 사람들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많이 보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내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못 간다고 하시면 저는 다른 여러 가지 채널을, 안테나를 많이 열어놓은 다음에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도 다시 정리를 하자면 유학을 갈 수 있으면 좋지만 못 간다고 해서 잘못되는 건 아니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저는 또 이걸 업으로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런 계열사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자격증을 따야 하나요? 그럼 국가 자격증은 뭐가 있죠? 민가 자격증도 따야 하나요? 이런 되게 자격증에 대한 강박을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식조리사 자격증 없으면은 한정식집 못 차리나요? 아닐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술이 있어야지 사업자를 낼 수 있는 업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의사라든지 의사 면허증이 없으면 병원을 차릴 수가 없죠. 변호사라든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데 어떻게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죠? 이런 꼭 그 증이 있어야지 차릴 수 있는 업들도 있지만 이런 뭐 플라워 스튜디오라든지 꽃집이라든지 아니면 꽃 관련 업에 종사하실 때 꼭 국가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뭐 더 큰 기업형 꽃집이라든지 아니면 기업형 뭐 웨딩 업체라든지에서는 요구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꼭 요구를 한다고 하면 국가 자격증을 따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그게 꼭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국가 자격증은 꼭 먼저 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가 자격증에는 화훼장식 기능사, 화훼장식 기사 이렇게 두 개가 나라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있고요. 이거를 따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굉장히 큰 금액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국비로 배울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어서 옛날보다는 금액대가 많이 저렴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보통 꽃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고 이걸 업으로 한다거나 이거를 일단 좀 전문적으로 배워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처음에 길을 들어가는 걸 자격증 쪽으로 길을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약간 그 시험에 관한 틀에 얽매여서 나의 내추럴한 스타일을 발굴하기 어려워지고요. 그 습관이 계속 남아서 창의성을 조금 강박시켜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 가서 되게 무릎을 탁 쳤던 일이 외국에 우리가 보통 되게 유명하다고 하는 플로리스트 선생님들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자격증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분들 그 나라에서 하는 뭐 국가 공인 막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닌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 예술적인 감각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술 감각을 배우려고 외국을 나가고 외국의 유명한 플로리스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도 엄청 내노라고 하는 플로리스트 선생님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보면 당연히 한국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이 뭐 스튜디오를 크게 차리시거나 학원을 차려서 그냥 그 증을 보유를 하고 계시지만 그분들 거기서 있는 그런 형식적인 걸로 디자인하지 않으시고 본인의 완전히 감성을 다 끌어올려서 디자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그런 예술성을 배우러 우리가 거기를 가는 거지 그분의 그 테크닉을 배우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테크닉을 배우신다기보단 처음에 꽃을 접하시는 분들은 그 꽃의 감성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국가 자격증이 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꽃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니까 저는 일반 취미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일반적인 아름다운 코스를 뭐 수강을 해보신다든지 공부를 하신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꽃에 대한 지식이 생겼다라고 할 때 국가 자격증, 뭐 화훼장식 기능사를 아마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거를 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화훼장식 기사 같은 경우에는 엄청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큰 조형물도 만들어야 되고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이 시험을 보게 하는 스케일 자체도 되게 커요. 그래서 장식기사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뭐 해장식 기능사 따고 기사 가시는 분은 거의 없고요. 장식 기능사 따고 꽃을 좀 많이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레벨이 좀 올라가신 분들이 기사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고 앞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가 자격증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민가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민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민가 자격증을 막 수두룩하게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어디 큰 회사 같은 데 취업을 하려고 이력서에 저는 이렇게 민가 자격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줬을 때 뭐 어느 정도 플러스 되는 거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 결과에 당락을 좌우하진 않기 때문에 꼭 그런 모든 자격증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배워서 나쁜 건 없지만 꼭 굳이 필수 조건은 아니다 라는 거. 그래서 더 많은 디자인이나 감성적인 면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제가 또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였고, 또 그 다음 질문 중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업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우스갯소리로 선생님은 너무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되게 아름다운 꽃밭에서 매일 아름다운 일만 하시잖아요. 네, 플로리스트 아름다운 직업입니다. 매력적인 직업이고요. 하지만 힘들어요. 매일 여러분 살아있는 생활을 살아있게끔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물을 관리해줘야 되고 물병도 계속 닦아줘야 되고, 저는 제가 간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약간 그 세균, 박테리아, 감염 뭐 이런 거에 대한 직업병 같은 게 약간 남아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 꽃도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박테리아에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설거지해요. 꽃병은 매일 닦고요. 물은 하루에 3번 이상 갈아야 돼요. 고여있는 물은 빨리 썩을 테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계속 케어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케어하는 게 또 플로리스트의 업이고, 맨날 치워요. 꽃을 조금만 뭐 조그마한 작품을 하더라도 바닥에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 바닥이 지저분하게 이파리가 널려져 있으면 그걸 밟고 사고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도 매일 쓸어야 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꽃도 사러 시장에 가서 꽃도 봐야 하고 이것저것 챙겨야 하는 또 기타 사무적인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작품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게 또 그냥 이걸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복에 겨운 소리 하고 있다, 난 그런 게 너무 하고 싶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업은 아니라는 거, 그렇게 우아한 업만도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듣는 수식어가, 꽃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막 머리 웨이브하고 실크 드레스 입고 막 이렇게 꽃을 막 이렇게 아름답게 만지잖아요 라는 환상이 많이 있으신데, 사실 저희도 이제 시장에서 꽃 떼서 하루를 시작할 때는 거의 작업복 수준의 추리닝을 입고 머리를 질끈 묶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 손에도 간호사 때도 없던 습진이 플로리스트를 하면서 생겼어요. 그 정도로 쉽지 않은 업이고,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면 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되게 어려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배우면은 그런 거 차릴 수 있어요?를 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꽃을 계속 배웠어요. 그리고 간호사를 그만두고는 심지어 외국을 날아가서 방황을 하면서 배웠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이 스튜디오를 오픈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고 정보를 수집하고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이런 건 좀 알고 할 걸이라고 후회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려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요. 근데 다른 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준비 없이 겉에 보이는 화려함만을 가지고 나 바로 차려버리겠어 라고 하면 간판 3개월 만에 내립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많이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고, 꽃에 대한 지식도 많이 아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플로리스트가 어떤 사람인지, 홍유종은 어떤 사람인지, 이 채널은 어떤 건지 하는 여러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을까요? 오늘은 제가 이제 플로리스트의 삶을 사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여러분이 2,000명 구독자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여러 Q&A를 올릴 생각인데요. 꽃 관리법이라든지 뭐 이런 시설 관리라든지 아니면 뭐 계절에 어떤 꽃을 어떻게 구매하는 게 꿀팁인지 기타 등등 올릴 예정이니까요. 그 외에도 저도 사람이라서 아이디어가 고갈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저의 채널에 컨텐츠를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뵐게요.